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1월 초에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쉬는 기간을 가졌었는데 큰일은 없었고 또 기다려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데 또 하락에 대한 영상을 올려서 매우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강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제가 영상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한국 증시도 지금 또 많이 빠졌지만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해줘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흐름을 한번 제가 차트로서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0.38%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음봉 마무리를 했죠. 단기적으로 고점 라인은 1.4%까지 오르긴 했으나 그 부분을 쭉 반납하면서 끝내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추세 라인을 제가 그거 봤을 때 요 구간에서 예쁘게 그려놨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요 구간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정확하게 딱 이탈하는 부분을 발생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요때 2점 요날에 지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2.4% 급락, 그 다음에 목요일 날 1.7% 이렇게 급락의 추세 약간, 그리고 지금 마지막 거래일은 데드캡 바운스로서 0.38%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요 추세 라인을 넘지 못했고 5일선과의 이격만 잠깐 좁혔을 뿐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림이 남아 있다는 거, 요 강했던 지지 추세를 이탈했던 거, 요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요 구간에서 더 떨어졌을 때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일까를 체크해 본다면 241선이 되겠죠. 241선이 지금 12,460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만 요 추세 라인에서 버티면서 쉽게 반등하지는 분명히 못할 거예요. 아마 요 추세 강한 하락 지지 라인이 이제는 강한 저항 라인으로 다가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빠졌을 때 만약 241선이 이탈한다면 다음 지지는 명확하게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과거에 저항을 형성을 했었죠. 그러면 그만큼 강한 지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12,260포인트까지, 지금은 12,643포인트입니다. 요 구간까지 열린 상태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과거부터 올해 과거부터 올라오고 있던 요 강한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역시나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희망이었던 부분이 실적이었는데,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실적이 잠깐의 반등을 분명 만들어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세계 증시의 추세상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따라서 빠지는 안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국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분명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도 지금 차트는 비슷하죠. 이렇게 지금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면서 그 강한 방향을 더 추세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 바닥으로.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8%, 나스닥은 그래도 0.38% 상승 마감했지만 S&P 500 0.48% 오히려 하락하면서 요 추세 라인을 강하게 이탈했고, S&P 500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했던 요 큰 지지 라인, 저점 지지 라인이 있었는데 요 구간에서 잠깐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요 구간 21선과 함께 이탈했을 때는 강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우도 봤을 때 다우도 차트 결국에 비슷하죠. 다우가 오히려 더 크게 빠졌죠. 마이너스 1.12% 급락하는 약간 미국 우량주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큰 추세 라인을 이런 라인을 제가 하나 그어놨었는데 요 구간을 정확하게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는 하단 볼린저 밴드를 따라서 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잠깐 반등이 나올지라도 이 추세 라인을 쉽게 올라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분간은 약간 매수는 조금 더 자제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지금 저점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저점 구간은 분명히 바닥에서부터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구간까지 오기를 저희는 조금 더 참아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이런 구간이 결국에는 바닥이었죠.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크게 쭉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약간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평선 라인들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돌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많이 힘을 응축하고 아래 구간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힘을 모은 상태에서 강한 돌파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런 구간들까지 조금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강한 지지 라인을 말씀드렸던 대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 하방에 지금 강한 하락은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인 것 같다. 일단은 약간 하락을 멈춰 세우는 구간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유럽은 241선 이탈하는 순간부터 하락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짧게 반등 나온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빠질 수 있는 여전히 안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뭐 부양책 이런 내용 나오면서 단기 반등 나오고 저점 한번 잡아내고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또 내려오고 있는 21선이 있죠. 21선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맞고 저항받고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그리 좋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로 하락을 하면서 5일선 이탈한다면 그 하락의 세기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중국은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버텨내면서 잠깐의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홍콩 보도록 할게요. 홍콩이 항생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죠.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21선 요 보라색 라인 저항에 살짝 걸려 있는데 다음 거래일에 뚫고 올라갈지 맞고 떨어질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다시 강하게 정할 수 있는데 역시나 미국 증시 부정적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이런 생각.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대부분 마지막 거래일에 나쁘지 않았죠.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 일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잠깐의 반등이 나왔지만 5일선에 딱 걸려 있는 모습.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요 구간 3530포인트 요 구간을 이탈한다. 다시 한번 일본 증시도 크게 하락, 세계 증시도 크게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 금요일에 아시아 증시가 좋은 반등의 흐름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유형 구간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아직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접근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지금 지수도 봐야겠죠. 한국 지수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정말 조금 미세하죠. 이렇게 고점은 그래도 거의 1% 가까이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거의 0.16% 보완 마무리했고 아직도 5일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쉽게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아직도 매수할 타이밍은 전혀 아니고 제가 최근에 또 영상 올렸던 거 적어도 21선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적어도 21선 위로 돌파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신호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21선이 아직
5일선과 함께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 과대 낙폭으로 한번 매수해 보겠어. 이런 생각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코스피도 결국에는 요 하락 추세가 강하게 빠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저는 아직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점을 많이 갱신한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된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쭉 빠졌을 때 다음 지지 라인은 제가 그어놨던 지지가 대략 2270포인트 정도 되니까 2270포인트까지는 열려서 빠질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지금 역시 계속 말씀드렸듯이 쉽게 매수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수급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지금 금요일 날 고점 2.24%까지 급등하는 듯 했으나 위에 있던 여기 수평 저항 라인과 5일선 넘지 못하고 그 상승분을 반납해내면서 0.62%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캔들 자체는 음봉이고 예뻐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코스닥은 다시 저점을 잡을 수 있나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개인의 매수보다는 강했다는 거, 개인이 매도했다는 표시죠.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올라와 있는 걸 봤을 때,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저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큰 단기 저점일지 아니면 정말 최종 저점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관의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단기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수급의 흐름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다음 거래일에 살짝 코스닥이 뛰어서 시작한다 그랬을 때는 한 번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수익 실현해 보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직 하락에 대한 추세 끝나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또 저의 생각, 그리고 개인 종목으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고점 찍고 점점 빠지려고 하는 추세들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도 단기 여기 신고가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2차 전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급등했던 만큼 거의 지지 반등 없이 저항 없이 올라갔던 만큼 지지 없이 떨어지고 있는 절대 매수를 지금 해서는 안 될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요 구간 78만 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78만 원 이탈하면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78만 원 이탈하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지지 없이 그냥 쭉 빼버리는 모습을 준 모습이 있고, 여전히 2차 전지는 아직 위험 구간에 있다. 결국에는 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해냈을 때, 지금 거의 반토막 났는데 반납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저점 이렇게 올해 시작했던 구간은 대략 10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63만 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78만 원 이탈했을 때 저는 57만 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241선 기준 수평 지지 라인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요 구간에서 또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이 또 대세 상승일 거다, 이렇게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과연 57만 2천 원까지 빠졌을 때 짧게 반등 나오고 더 빠질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 그리고 241선을 최종적으로 이탈했을 때는 정말 소위 말해 10만원, 20만원까지 에코프로가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지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특히나
5%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 사람들이 보고 있고 5% 돌파하려 했지만 밀리고 돌파하려 했지만 밀리면서 살짝은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추세는 그래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혹시라도 요 구간 박스권의 흐름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요 구간을 5% 돌파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말 조금 끔찍한 상황이 나오겠죠. 주식에서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하락이 지금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아직도 최근에는 꺾여 있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쌍봉 그리고 요 구간 대략 1350원 요 구간을 이탈하면서 쭉 빠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희망은 그대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1350원 다시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1363원 라인을 돌파됐을 때 과거에 1400원 라인까지 요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험한 위치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명히 요 구간에서는 쭉 다시 한번 빠질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363원 돌파되면 환율은 크게 급등할 거고 주식은 세계 증시 전체가 하락장을 더 크게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요 한번 환율도 같이 체크. 그리고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고점을 한번 크게 갱신을 하고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전쟁으로 올렸다가 다시 한번 쭉 빠졌는데 다시 한번 또 요거 다시 반등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요 저항 라인은 87달러 정도가 있네요. 87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 과거에 지금 강하게 상승했던 요 구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93달러까지, 그리고 93달러 돌파되면 추세적으로 120달러를 향해 갈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구간 라인들 지금 약간의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박스권 돌파됐을 때 위험성을 생각해 보시고 고점을 단기적으로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빠졌을 때는 분명히 주식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국채 수익률 그리고 환율 그리고 유가 이런 흐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세계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시면서 아직 저점이라고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고려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